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구막 스케치의 저자이면서 수아진 산부인과의 원장으로 있는 김달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자각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는 조선시대 그 황진이 1500년도의 사람이죠. 황진이의 그 상사몽이라고 그러죠. 상사몽을 읽으면서 마치 자각몽을 잘 표현한 듯한 그런 생각이 들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제가 아는 노래 가곡 중에서 그 황진이의 그 이제 노래가 이 시를 이용한 노래를 가끔 듣는데 상당히 좋습니다. 꿈길밖에 길이 없어. 참 좋은 그러니까 어떤 그 표현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저는 이 노래를 상당히 여기 가끔씩 듣는데 그거를 한번 이제 제가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상사상전 지빅몽이라 그리워라 만날 길은 꿈길밖에 없는데 농방환시 환방농 내가 님 찾아 떠났을 때 님은 나를 찾아왔네. 원사요요 타야몽 바라거니 언제일까 다음날 밤 꿈에는 일시동장로 중봉 같이 떠나 오가는 길에서 만날지어다. 이 의미는 너무 좋아해서 너무 사랑해서 내가 꿈에서 그님을 찾아 떠났는데 그님도 나를 또 생각해가지고서 나와 같이 길을 떠나다 보니 길이 어긋났다는 거죠. 꿈속에서도 길이 어긋나는 거 얼마나 참 애달프고 여기 슬픈 그런 이야기겠습니까? 그래서 다음에 만날 때는 꼭 같은 길에서 다시 만나자 하는 이야기. 굉장히 저는 그 당시에 이런 표현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그리움에 대한 애틋함이 너무 커가지고서 마음이 아파오는 느낌에 많은 사람들이 이 시를 좋아하고 이제 이걸 또 우리 가곡으로도 많이 이게 부르기도 하죠. 그러니까 제가 이 시를 언급한 이유는 역시 간절함이 커지면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말처럼 자신의 마음이 전해지길 바라는 애절함의 표현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 중에 그 자각몽이라는 것도 이제 포함되는 것 같은데 일부에서는 자각몽이 근사체험과 유사하다는 이제 하다고 하면서 자각몽을 통해서 다양한 영계의 세계를 경험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각몽 영어로는 루시드 드림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자고 있는 사람이 스스로 꿈을 자각하면서 꾸는 꿈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그 의식이 뚜렷한 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1913년에 그 넬란드의 정신과 의사이자 작가였던 에덴이라는 사람이 처음 그 사용한 용어로 이제 알려져 있고 자신만의 세상을 창조하거나 본인이 상상한 대로 펼쳐지는 새로운 꿈의 세계에서 그 어떤 색다른 경험을 해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우리 동양에서도 고대 중국의 사상가 장자의 호전몽이라는 것에 의하면은 일종의 자각몽 같은 그런 현상을 표현합니다. 장자는 꿈에 나비가 되어서 즐겁게 놀았는데 잠에서 깬 뒤에 자신이 꿈에서 나비였던 기억이 너무도 생생하였다. 나라는 개념이 모호해지는 경험을 했다라고 하였는데 이런 현상들이 그 자각몽과 거의 일치하는 그런 현상으로 보여집니다. 그 미국의 이제 심리학자죠. 스탠퍼드 대학의 스테판 라버지라는 사람이 그분은 지금 살아 계십니다. 2004년도에 쓴 그의 저서 루시드 드리밍을 통해서 자각몽에 대한 언급하면서 자각몽이 그 창조적 영감과 풍부한 통찰력을 이렇게 가져다주고 스트레스 완화 및 정서적 치유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요즘에는 의외로 자각몽을 꾸는데 도움이 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도 개발되어 있고 또 서로 자각몽을 경험하고 공유하는 모임도 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자각몽을 얼마든지 이제 자기가 원하면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들은 꿈을 꾸기 위해서
충분한 뭐 동기를 필요로 하고 뭐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꿈일기를 막 꾸준히 기록해서 그 꿈을 만드는 거죠. 내가 이렇게 꿈을 하겠다는 꿈을 만들고 그 이제 또 수면 스케줄을 잘 관리해서 뭐 어느 시점에서 잠을 자야 하면은 자각몽을 쉽게 경험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공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이런 자각몽에 대해서 우려하는 면도 있는데 꿈에서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해볼 수 있다고 하면은 그 자각몽은 스트레스 해소의 창구나 예술적인 영감을 얻는 원천이 될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자꾸 거기에 빠져버리면은 현실 도피 수단 또는 남용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자꾸 이제 예를 들어서 죽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그리워해서 자각몽을 통해서 자꾸 만난다고 하는 것은 그 자신에 이제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제대로 일상생활도 어렵게 되고 또 거기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충분한 수면도 못하면서 그 건강도 무리가 올 수 있고 또 정신적으로 자꾸 그쪽에 빠져서 또 많은 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하는 것이 뭐 좀 자각몽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면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스테판 라버지라는 사람이 그 자각몽 연구소를 또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자각몽에 대한 꿈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 자각몽이라는 것이 두 가지 크게 분류가 있더라. 일반적인 꿈을 꾸다가 갑자기 이것이 꿈임을 깨닫게 하는 그런 경우, 드림 리콜이라 그러죠. 이제 또 하나는 뭐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서 자각몽 상태로 돌입하는 경우 그런 거를 이제 와일드라 그러죠. 이제 뭐 이런 거는 뭐냐 깨어 있는 상태에서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서 또 자각몽을 할 수 있다. 두 가지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자각몽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와 하나는 내가 의식해서 자각몽을 만드는 거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이는 훈련을 통해서 자각몽의 능력을 키울 수 있게 할 수 있으며 자신의 그 자신이나 노력 여부에 따라서 그 전에 그 지난 밤에 꾸었던 꿈의 세세히 기억을 하는 것부터 그 의지에 따라서 자각몽을 유도하는 그 다양한 그 여러 단계를 이렇게 이제 그 사람마다 연습에 의해서 훈련에 의해서 도달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명상 수련하는 거와 유사한 그런 현상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이제 자각몽의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고 했는데 자각몽의 주요성을 강조하는 초자연주의자들은 깨어있을 때 이성을 갖고 그 꿈의 세계를 탐험함으로써 의식의 새로운 영역을 파악해서 인간 정신의 그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아마 10년 전에 영화 중에서 크리스토퍼 롤란 감독이죠. 그 사람이 한 인셉션이라는 영화, 이 영화는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인셉션을 통해서 꿈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금전적인 이익을 취한다든가 꿈을 이용한다는 거, 그러니까 꿈에 의해서 그 속에서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이 더 발달하다 보면은 뭐 만약 금전적인 이익을 위해서 타인의 꿈을 조작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 그래서 또 자각몽에 깊이 빠진 사람들은 이런 방법으로 유체 이탈을 해서 영계나 4차원의 영혼과 접촉할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주장도 합니다. 일반적인 유체 이탈 경험에서 자신의 모습을 본다거나 잠시 유체와 떨어져 있지만 스스로 어디를 간다든가 또 문을 연다든가 또 주위의 물건들을 만지지는 이렇게 못하지만 그러나 자각몽은 자신이 뭔가를 보거나 느끼려고 하고 이렇게 또 느끼면 그렇게 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자기의 의지대로 좀 할 수 있다는 거죠. 꿈을 조절한다는 거죠. 자각몽에서는. 그러니까 임사체험자들은 그냥 그 뭔가에 이끌려서 모든 게 이렇게 쭉 진행이 되는데 자각몽을 이제 꾸는 그런 상태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꿈을 조절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로 이제 자각몽 자체가 REM 상태라 그러죠. 그러니까 Rapid Eye Movement라 그러는데 이게 눈이 이제 안구가 빨리 움직이는 상태의 수면 상태. 그러니까 깊은 수면이 아니죠. 수면 상태인 그 안구 운동이 깨어 있는 것에 가까운, 그러니까 얕은 수면에서 주로 이 자각몽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죽음과 연관되어 이제 사별자들은 자가몽을 통해서 아까 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사별 대상과 다시 만나려고 막 하는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꽤 함께 있어야 할 사람들의 그 대상이 갑자기 사라져버린 상황에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고 빈 곳을 뭐 채우고 싶어하는 뭐 그런 뜻은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심한 집착 또는 이런 거를 통해서 계속 그 사람, 그 죽은 사람 아니면 떠나진 사람과 자꾸 만나려고 하는, 이게 꼭 죽은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나랑 헤어져 가지고서 멀리 간 사람한테도 자기 혼자서 자각몽을 통해서 그 사람을 자꾸 만나는 거예요. 이것도 얼마든지 가능한 거니까, 뭐 어떤 같은 맥락이니까. 그러다 보면은 진정 나의 생활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어려운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시간이 흐르면은 뭐 사람이랑은 헤어지고 또 죽고 이러면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는 그 사람을 놔주는, 끈을 놔주는, 그래서 편하게 보내주는 그러한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름에 맞는 자연스러운 사별을 해야 한다. 또 아닌 그럼으로써 자연스러운 이별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의 생각입니다. 오늘 자각몽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였는데, 자각몽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가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꼭 자각몽을 연습하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어떤 그런 바람이, 그러니까 바람이 크고 또 그러한 생각에 많이 열중하다 보면은 그러한 꿈을 꿔서 자기가 의도하는 대로, 그러니까 평소에 이루지 못한 것을 꿈에서 이룰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한다는 거죠. 이 자각몽의 몇 가지 상황 중에 보면은 참 애매한 것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하고의 만남, 또 내가 도덕적인 문제에서 해서는 안 되는 문제, 뭐 이런 것들도 자꾸 이제 할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좀 현실과 그 꿈이 모호해지는 그런 과정도 있지 않나 하는 것이 저희 염려입니다. 일단은 자각몽은 이런 현상은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 이것도 우리가 주위에 겪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하나의 현상이다. 이것이 무슨 굉장히 뭐 어떤 영적인 문제라든가 아니면 뭐 사후세계의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지만은 일단은 그거보다는 이 또한 내 마음, 내 머리에서, 내 생각에서 만들어 줄 수 있는 하나의 과정이 아닐까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사람들은 가끔 그런 얘기를 하죠. 내 꿈꿔 잘자 하면서 내 꿈꿔. 그게 자각몽을 암시하는 하나의 언어가 아닐까 하는 것이 또 제 생각입니다. 오늘 이상으로 저의 자각몽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